안녕하세요.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시험 문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로 자주 나오는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문제는 네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빅데이터 분석 기획 파트와 빅데이터 탐색 파트, 이 두 부분에서는 각각 20문항씩 출제가 됩니다. 먼저 빅데이터 분석 기획 쪽에서는 여러 가지 그 소 제목들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빅데이터 기술 및 제도, 이 파트가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고,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2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파트 2에서도 기술 통계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파트 3 빅데이터 모델링도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분석 기법에 대해서 가장 63%나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석해 보면 문제 출제 유형을 분석해 보면 파트 3번 같은 경우에는 분석 기법 파트만 어느 정도 풀어 주셔도 많이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결과 해석에 해당하는 파트 4도 모형 평가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자, 시험 문제는 이렇게 골고루 나오긴 하지만 주로 많이 나오는 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빅데이터의 기술 및 제도에 관련된 주요 문제를 한번 추출해 보았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빅데이터 플랫폼의 주요 요소 기술이 아닌 것. 자, 1, 2, 3, 4. 답이 뭘까요? 자, 그렇죠. 네, 복구 기술입니다. 자, 복구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분석, 수집, 저장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데이터 손실을 대비해서 데이터를 보호하고 복구하는 데 중점을 둔 기술입니다. 자, 이런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쉽게 푸실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보기 문제를 보셨더라도 성질이 다른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2번. 원천 데이터로부터 필요 데이터를 추출해서 변환한 다음에 적지 않은 과정을 나타내는 용어. 자, 뭐가 될까요? 그렇죠. 정답 몇 번이죠? 네, 2번. ETL이 되겠죠. 자, 먼저 맵 리듀스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용어가 되겠는데, 맵 리듀스는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분산 처리 방법이고요. 자, 우리가 정답에 해당하는 ETL은 뭐죠? extract, t는 transform, L은 로드. 자, 자주 나오는 용어죠. ETL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추출, 변환, 적지 않은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HDFS는 하둡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이죠. 아파치 하둡에서 사용하는 분산 파일 시스템이고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산 처리하는 데 사용합니다. 자, 프리 프로세싱은 이건 영어를 해석해도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전처리에 관한 내용이죠. 데이터를 어떤 품질 좋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결측치를 처리한다던가 이상치를 제거하는 그런 일련의 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3번. 수집 기술이 아닌 게 뭐가 되어 있죠? 3번은요? 네, 데이터를 수집한다. 자, 수집한다는 건 뭐예요? 데이터를 겟하는 거죠. 자, 여기서 클러스터링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데이터들을 군집으로 분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클러스터링이죠. 자, 크롤링, 자, ETL, 오픈 API 다 데이터 수집에 관련이 있는 거죠. 자,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정답을 뭐로 봐야 되겠죠? 맵 리듀스의 처리 과정. 자, 맵 리듀스의 처리 과정. 요거 이제 외워두시면 되겠죠? 자, 분할 그리고 맵 데이터를 분할을 한 다음에 맵을 통해서 자, 여기서 맵이라는 거는 그 단계별로 처리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형태를 한번 시뮬레이션 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하고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면 데이터의 차수가 증가하거나 원래 상태와 다른 모양이 되기 때문에 그걸 리듀스라는 걸 이용해서 축소를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스플릿, 맵, 그리고 셔플, 리듀스 요게 되겠죠. 자,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의 등장 배경이 아닌 건 어떤 게 되겠까요? 데이터 처리 유연성 증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거 같은 경우
데이터 처리가 아니라 데이터 분석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주 나오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사람을 헷갈리게 해서 틀리게 하는 이런 문제도 존재하겠죠. 자, 빅데이터 플랫폼의 등장 배경. 데이터 처리 복잡도가 증가했고 구조도 변화하고 신속성이 요구돼서 나온 거고요. 데이터 처리 유연성이 아니라 데이터의 분석이죠. 네. 자,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빅데이터 플랫폼의 부하 제어 기능으로 틀린 건 어떤 게 될까요? 자, 6번에서 보시면 빅데이터 플랫폼의 부하 제어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분석을 요구하면서 실시간 분석, 복잡한 환경 자원 활용, 그리고 최대화 작업 우선순위 이러한 요소를 반영하기 때문에 모든 분석 작업을 부하 제어로 중앙에서 통제하는 것은 효율적이지가 않죠. 네. 그래서 작업의 다양성과 특성을 고려해서 최적의 처리 전략을 선택하는 게 더 적절합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 부하 제어가 되겠습니다. 자, 7번. 다음 중 딥러닝 분석 기법이 아닌 것. 자,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딥러닝과 머신러닝의 종류들을 비교하고 각각의 종류의 특성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떤 게 되겠죠? LSTM, 롱텀 메모리, 장단기 메모리죠. RNN. 자, 얘는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신경망 구조가 되겠고요. 오토 인코더도 마찬가지죠. 자, 1번, 2번, 3번은 전부 다 신경망과 관련된 내용이고 3번이 K-네이버스 얘가 뭐죠? 네, 클러스터링을 할 때 사용하는 머신러닝의 대표적인 기법이죠. 자, 기계 학습의 종류가 아니다. 자, 기계 학습은 뭐예요? 머신러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머신러닝. 자, 그러면 머신러닝,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시뮬레이션, 준지도학습. 자, 시뮬레이션. 자,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준지도학습 전부 다 우리가 머신러닝의 종류가 되겠고요. 자, 시뮬레이션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실제 환경을 모방하거나 시뮬레이션에서 예측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자체는 기계학습의 하위 분류나 종류로 간주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8문제 한번 보셨고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데이터상의 주석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석. 자, 그러면 일단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각각의 의미가 뜻하는 내용들을 다 아셔야겠죠. 자, 그래서 주석 작업으로 알고리즘이 무엇을 학습했는지 표식 작업. 자, 어노테이션입니다. 요거 이제 프로그래밍 지식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노테이션 같은 거는 뭐 자바나 우리가 스프링 부트나 이런 백엔드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어노테이션이라고 잠깐 설명드리면 데이터나 문서에 추가적인 정보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텍스트나 이미지에 주석이나 태그를 달거나 데이터 포인터에 레이블을 부여하는 작업을 얘기합니다. 자, 이노베이션은 간단히 얘기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나 제품, 자, 이런 것들을 개발하거나 적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혁신적인 개념을 실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 자, 이밸루에이션도 마찬가지고 애그리게이션. 자, 이 중에서 어노테이션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요. 자,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 틀린 것은? 자, 파트 1에서는 주로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단하면서도 사실은 그 내용을 한 번 정도 읽어보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0번 문제 한번 다시 보시면 자, 판단 기준 개인의 인격체를 갖춘 법인으로 앉자. 법인. 개인인데 법인이 나왔다. 다 2번인 건 금방 알 수 있겠죠?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기본 3법. 자, 기본 3법. 자, 이런 이제 기본 법 중에 뭐 3개 있고 4개 있고 뭐 이런 종류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큽니다. 자, 3법 중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신용정보, 자, 국가정보화 기본 이건 아니죠. 자, 이번 기회에 3법이 어떤 건지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범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아우, 내용이 굉장히 많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런 거 쭉 한번 읽어봐야죠. 신용정보란 봤을 때, 자, 여기서 뭐냐면, 뭐를 물어보고 있냐면, 개인정보 범위에 대한 설명, 즉, 개인정보가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럼 12번 같은 경우에는 뭐죠? 사실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다 맞는 내용이에요. 내용 자체는. 그 의미 가지고 답을 파악하려고 했을 때 어떤 게 정답인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정답은 3번이지만 3번도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신용정보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 자, 여기서 보면 개인정보, 살아있는 개인정보, 주민등록, 영상, 개인정보 정보이다. 예. 자, 요거는 개인정보, 우리가 이제 그 배웠던 내용에 벗어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 2, 4번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자, 13번. 개정이 됐죠. 기본 3법.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 자, 13번 같은 경우에는 익명 정보가 가명 정보를 도입했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익명 정보 개념 도입 및, 자, 익명 정보가 아니라 익명이 아니라 가명이에요. 가명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헷갈리죠. 익명이면 오히려 그 개인정보가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요거를 그래서 헷갈리게 많이 해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자, 13번에 1번, 익명정보. 자, 익명이 아니라 가명정보로 변경됐습니다. 자, 14번 문제 한번 또 볼게요. 기본 3법. 자, 데이터 기본 3법, 계속 기본 3법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이제 기본 3법이 어떤 건지 어느 정도 확실히 감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답은 3번이고요. 틀린 거. 자, 개인정보보호는 3번 특별법, 특별법이 아니죠. 특별법은 아닙니다. 자, 특별법이라는 건 우리가 법 체계에서 일반 법들을 넘어가는 어떤 이제 법 간의 이제 충돌이 발생했을 때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만드는 뭐 그런 것들이 주로 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에서는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15번이요. 개인정보 재식별시. 자, 재식별이라는 건 뭐예요? 기존에 이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고 각각의 정보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서로 모아서 하면 다시 식별할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재식별이라고 하죠. 자, 이럴 때 조치사항.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 그죠? 즉시 파괴 또는 추가적인 비식별, 당연한 얘기죠. 그죠? 재식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씩 떨어져 있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개인정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해당되는 정보를 가지고 특정인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이제 특정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각각의 정보들이 봤을 때는 상관없지만 두 개를 합치거나 세 개의 정보를 이용을 했을 때, 이게 누군지를 알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종류인지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식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파기하거나 비식별화 조치를 다시 해줘야겠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개념 자체는. 그래서 반드시 한두 번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16번은 뭐죠? 옳은 거예요. 옳은 거. 그러면 요거는 한번 외우시면 되겠죠. 자, 사전 검토를 하고, 자, 이렇게 순서가 있는 거 문제를 풀 때는 처음과 끝을 먼저 정합니다. 자, 사후 관리가 당연히 마지막에 와야겠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 비식별 조치가 먼저냐, 사전 검토가 먼저냐. 자, 사전 검토가 먼저죠. 어떤 상황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비식별 조치를 한 다음에 적성성을 평가하고 사후 평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개인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데이터를 식별하기 어려운 형태로 가공하는 거. 계속 같은 내용 나오죠. 비식별하죠. 자, 18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8번. 비식별화 방법이 아닌 거라고 했어. 아닌 거. 자, 4번이에요. 정답은. 가명 처리. 가명 처리는 뭐죠?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변환하는 거고요. 자, 데이터 삭제. 삭제하면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범주화. 데이터를 분할해서 여러 개의 작은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작은 그룹을 합치면
다시 재식별돼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즉시 파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 조치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 범주화도 맞죠. 자, 데이터 표본화. 자, 데이터 표본화는 뭐예요? 그냥 전체 데이터셋에서 일부 데이터를 추출해서 대표적인 샘플을 만드는 작업인데 이런 거는 보통 분석이나 연구에 활용되는 그러한 경우고요. 여기서 비식별화 방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19번요. 위기 요인? 자본주의의 심화. 자, 이거는 그냥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맞춰주는 거죠. 자, 20번. 사생활 침해를 발생하기 위해서 자,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한. 자, 익명화죠. 네, 맞죠? 20번에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